박사님, 이제 수면제를 먹어도 전혀 효과가 없어요. 이 말은 제가 40년 넘게 진료를 하면서 셀 수 없을 만큼 많이 들은 이야기입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놀라지 않을 수 없습니다. 놀라는 이유는 불면증 때문이 아니라 환자분들의 일상 속 습관들이 은밀하게 그분들의 잠을 무너뜨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좋은 약만 있으면 잘 잘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다릅니다. 아무리 비싼 약을 쓰고 영양이 풍부한 식단을 유지하며 운동을 열심히 해도 단 하나의 잘못된 습관이 있다면 그 순간 모든 노력이 물거품이 됩니다. 그리고 잠을 잃으면 기억력 저하, 면역력 약화, 심혈관 질환, 혈압 혈당 악화, 심지어 뇌졸중과 치매 위험 증가까지 연쇄적으로 문제가 발생합니다. 인사 및 주제 소개. 안녕하세요. 저는 이민수 가정의학과 전문의입니다. 이 채널 별표 60, 70여 든 건강 별표에서 어르신들과 함께 건강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만한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어쩌면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 중에도 이거 내 얘긴데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얼마 전 김영자 72세 어르신이 피곤한 얼굴과 눈 밑 짙은 다크서클을 하고 진료실에 오셨습니다. 자리에 앉자마자 한숨을 쉬며 말씀하셨죠. 박사님, 요즘 잠을 잘 못 자겠어요. 뒤척이다가 겨우 잠들어도 깊이 못 자요. 수면제를 먹어도 조금 나아질 뿐이에요. 제가 조심스럽게 여쭈었습니다. 평소 저녁은 몇 시쯤 드세요? 대부분 밤 9시쯤이요. 설거지하고 TV 조금 보다 10시 반쯤 침대에 누워요. 그 순간 저는 속으로 바로 원인을 짐작했습니다. 늦은 저녁 식사는 어르신들의 수면을 망치는 대표적인 습관입니다. 왜 늦은 저녁이 불면증을 부를까? 식사를 하면 위장이 음식을 소화하기 위해 바로 일을 시작합니다. 이 과정에서 체온이 상승하고 뇌에는 아직 활동 중이니 깨어있으라 는 신호가 전달됩니다. 결국 몸은 침대에 누워 있어도 뇌는 여전히 깨어있는 상태가 됩니다. 하버드 의과대학 연구에 따르면 잠자기 직전에 식사하면 수면 조절 호르몬인 멜라토닌 분비가 억제됩니다. 또한 밤에 소화 과정이 계속되면 심장, 간, 췌장이 야근을 하게 되고 장기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위험이 커집니다. 만성 불면증, 당뇨와 비만, 혈압 심혈관 질환 악화, 제가 제안한 변화. 저는 김영자 어르신께 한 번에 모든 습관을 바꾸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하루에 15분씩만 저녁 시간을 앞당기기 일주일이면 거의 2시간 빨라집니다. 잠자기 최소 3시간 전에는 저녁을 마치기. 불가피하게 늦게 먹을 경우 죽, 삶은 달걀, 바나나 등 소화 잘 되는 가벼운 음식 위주로, 기름진 음식, 붉은 고기, 매운 음식은 피하기. 2주 후 김영자 어르신은 환하게 웃으며 말씀하셨습니다. 박사님, 요즘은 잠이 훨씬 잘 와요. 눕자마자 배가 편하고 아침에 일어나도 몸이 가볍네요. 며칠 전 박준호 76세 어르신이 진료실에 들어오자마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박사님, 저는 30년 넘게 밤 11시 뉴스를 봤어요. 하루라도 안 보면 허전해요. 그런데 요즘은 보고 나면 오히려 더 뒤척이게 됩니다. 저는 속으로 이건 전형적인 수면 방해 습관이구나 하고 생각했습니다. 문제는 TV나 휴대폰 화면에서 나오는 블루라이트뿐만이 아닙니다. 밤 뉴스에는 자극적인 사건, 정치 논쟁, 부정적인 소식이 많습니다. 이런 정보들이 뇌를 흥분시키고 마치 경보 버튼을 누른 듯 신경계를 각성시킵니다. 왜 문제가 될까? 블루라이트는 멜라토닌을 최대 50%까지 감소시킵니다. 미국 존스 홉킨스 대학 연구. 부정적인 소식 격한 장면은 아드레날린과 코르티솔 분비를 증가시켜 심박수를 높이고 몸을 긴장 상태로 만듭니다. 장기적으로 생체시계가 깨지고 깊은 수면에 들기 어려워집니다. 해결책. 뉴스를 아침이나 점심으로 옮기기.
잠들기 1시간 전에는 TV, 휴대폰 끄기, 노란 조명의 스탠드를 켜고 종이책 읽기나 잔잔한 음악 듣기로 대체하기. 꼭 무언가를 본다면 가벼운 예능이나 음식 프로그램. 박준호 어르신은 처음엔 웃으시며 30년 습관인데 어떻게 바꿔요? 하셨지만 일주일 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신기하네요. 이제는 음악 듣다가 스르르 잠이 와요. 아침에 머리가 한결 맑아요. 햇빛과 움직임이 부족하면 낮과 밤이 뒤바뀐다. 어느 날 이상철 80세 어르신이 지팡이를 짚고 들어오셨습니다. 박사님, 밤마다 2시까지 못 자요. 자도 금방 깨고 아침이면 더 피곤해요. 일상을 물어보니 퇴직 후 거의 하루 종일 집에만 계신다고 했습니다. 아침에 TV, 점심 낮잠, 오후엔 다시 TV. 일주일 내내 밖에 나가지 않는 날도 많았습니다. 문제의 원인. 우리 몸의 생체 시계는 햇빛과 낮 동안의 활동량을 통해 지금이 낮인지 밤인지 구분합니다. 햇빛을 쬐지 않으면 세로토닌 생성이 줄어들고 그 결과 저녁에 멜라토닌 분비도 감소합니다. 움직이지 않으면 에너지가 소비되지 않아 몸이 아직 활동해야 한다고 판단합니다. 해결책. 아침 8시 사이 햇빛을 15분 쬐기. 하루 30분 이상 가벼운 운동, 집안일, 천천히 걷기, 관절 돌리기. 운동 시간을 짧게 나누어도 좋음. 한 달 후 이상철 어르신은 이렇게 변했습니다. 이제 매일 아침 화분에 물 주고 오후엔 마당 쓸어요. 저녁엔 저절로 눈이 감기네요. 그날 진료실에서 차트를 정리하고 있는데 키가 크고 마른 체형의 어르신이 지팡이를 짚고 들어오셨습니다. 이상훈 80세 어르신은 빛이 바랜 군복 차림에 온화한 눈빛을 하고 계셨지만 피로감이 얼굴 가득 배어 있었습니다. 의자에 앉자마자 한숨을 쉬며 말씀하셨습니다. 박사님, 밤마다 새벽 1에서 2시까지 누워 있어도 잠이 안 와요. 잠들어도 자꾸 깨고 아침에 일어나면 오히려 더 피곤합니다. 병이 있는 건 아닌가요? 제가 조용히 여쭈었습니다. 하루 일과가 어떻게 되세요? 밖에 나가시거나 몸을 움직이시는 편인가요? 어르신은 조금 머쓱하게 웃으셨습니다. 퇴직한 이후, 그리고 코로나 때부터는 거의 집 안에만 있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식사하고 TV 보고, 점심 먹고 낮잠 자고, 오후에도 TV. 일주일 내내 대문 밖을 안 나가는 날도 많습니다. 이 말씀을 듣고 저는 바로 알았습니다. 몸이 낮과 밤을 구분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사람의 몸은 별표 생체시계, 서카디안 리듬, 별표에 따라 움직입니다. 이 시계는 햇빛과 낮 동안의 활동량을 통해 지금이 낮인지 밤인지를 인식합니다. 햇빛을 쬐지 않으면 뇌가 세로토닌을 충분히 만들지 못하고 저녁에 세로토닌이 멜라토닌으로 전환되는 과정이 줄어들어 잠들기 어려워집니다. 움직임이 부족하면 근육이 피로해지지 않고 에너지가 남아있어 몸이 아직 활동해야 한다고 판단합니다. 순환, 호흡, 소화 기능도 둔해져서 수면의 질이 떨어집니다. 미국 국립보건원 NH 연구에 따르면 어르신들이 하루 아침 햇빛 15분 플러스 가벼운 운동 30분만 실천해도 잠드는 시간이 평균 37% 단축되고 숙면의 질이 높아진다고 합니다. 많은 분들이 집에만 있으면 안전하고 편안히 괜찮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생체 시계가 흐트러져서 낮에는 졸리고 밤에는 깨어있게 됩니다. 낮 햇빛 부족은 세로토닌 감소로 이어져 우울감을 유발합니다. 수면 질 저하는 기억력 감퇴로 연결됩니다. 활동량 부족은 혈액순환 저하, 혈압 불안정 등 심혈관 건강에도 악영향을 미칩니다. 저는 80세인 이상훈 어르신께 무리한 운동을 권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생활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을 제안했습니다. 아침 햇빛 쬐기. 오전 68시 사이 햇빛이 부드러울 때 마당이나 골목에 나와 1015분 앉기. 차를 마시거나 화분에 물을 주면서 이웃과 가벼운 대화를 나누면 더 좋습니다. 가벼운 움직임. 하루 23번
한 번에 510분씩 집 안팎을 천천히 걷기. 걷기 어렵다면 의자에 앉아서 다리 팔 관절을 돌리는 스트레칭, 호흡 운동, 마당 쓸기, 테이블 닦기, 빨래 개기 등 가벼운 집안일. 시간 쪼개기. 한 번에 오래 하지 않아도 됩니다. 하루에 여러 번, 짧게 자주 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기운이 나면 하겠다가 아니라 움직여야 기운이 난다는 점을 기억하세요. 처음에 어르신은 말씀하셨습니다. 박사님, 저는 햇빛이 너무 강한 게 싫어요. 또 뭘 어떻게 운동해야 할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웃으며 답했습니다. 햇빛이 강한 시간이 아니고 아침에 부드러운 빛이면 괜찮아요. 창문만 열어도 몸이 신호를 받습니다. 한 달 후 다시 뵌 이상훈 어르신은 걸음이 훨씬 빨라졌고 표정이 생기 있었습니다. 이제 매일 아침 꽃에 물 주고 오후에는 마당을 쓸어요. 밤에는 눈이 저절로 감기고 아침에 일어나면 몸이 훨씬 가볍습니다. 햇빛과 움직임은 단순한 생활 습관 같지만 사실은 몸의 시계를 다시 맞추는 강력한 신호입니다. 낮에는 몸과 뇌를 낮 모드로, 밤에는 밤 모드로 전환시켜서 숙면이 자연스럽게 찾아오게 합니다. 그날 오후 진료실 문을 열고 김미정, 65세 어르신이 들어오셨습니다. 연보라색 한복 차림에 고운 얼굴이었지만 피로감이 역력했습니다. 앉자마자 빠르게 말씀하셨습니다. 박사님, 어젯밤은 거의 새벽까지 못 잤어요. 오늘 밤은 꼭 잘 자야 내일 손주 결혼식에 피곤하지 않을 텐데.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면 더 잠이 안 와요. 손을 꼭 쥐고 눈동자가 불안하게 흔들리는 모습에서 저는 바로 알았습니다. 이건 별표 수행불안 별표과 별표 역설적 불면 별표의 전형적인 사례였습니다. 시험 전날이나 중요한 발표 전날 잘해야 한다는 압박이 오히려 집중을 방해하는 것처럼 잠도 꼭 자야 한다고 생각할수록 뇌와 몸은 각성 모드로 전환됩니다. 교감신경이 활성화되어 아드레날린, 코르티솔이 분비됩니다. 심장이 빨리 뛰고 근육이 긴장하며 호흡이 얕아집니다. 침대는 원래 휴식의 공간이지만 이제 뇌는 그곳을 별표 긴장하는 장소 별표로 기억합니다. 저는 어르신께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밤에 못 자도 괜찮다고 생각하세요. 눈을 감고 누워 쉬기만 해도 몸은 회복됩니다. 그리고 다음을 권했습니다. 시계 치우기. 밤중에 시간 확인은 압박감을 키웁니다. 취침 1시간 전 감속 시간, TV, 휴대폰을 끄고 내일 이야기는 하지 않기. 걱정 메모, 내일 할 일, 걱정거리를 종이에 적어 머리를 비우기. 4-7-8 호흡법 4초 들이마시고 7초 멈추고 8초 내쉬기. 일주일 후 김미정 어르신은 훨씬 편안한 표정으로 오셨습니다. 박사님, 시계를 치우고 책을 읽다 보면 언제 잠이 드는지 모르게 돼요. 아침에 머리가 한결 가볍습니다. 잠은 고양이와 같습니다. 잡으려고 쫓아가면 도망가지만 조용히 기다리면 스스로 다가옵니다. 불면의 원인은 눈에 띄게 드러나는 경우도 있지만 조용히 숨어서 잠을 무너뜨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중 하나가 바로 침실 환경입니다. 박은희, 74세 어르신 댁을 방문했을 때 방 안에는 다음과 같은 요소들이 있었습니다. 하얀 형광등 불빛이 방을 환하게 비추고 있었고 TV는 소리를 꺼둔 채 화면이 계속 바뀌고 있었으며 창문이 열려 차가운 바람이 들어왔고 탁자 위에 틱탁 소리를 내는 괴종시계가 있었습니다. 어르신은 말씀하셨습니다. 불 끄면 불안해서요. TV 화면이 있어야 덜 심심해요. 그런데도 2시간마다 깹니다. 사람의 뇌는 빛, 소리, 온도의 영향을 크게 받습니다. 빛, 미약한 빛도 멜라토닌 분비를 억제합니다. 특히 TV, 휴대폰 LED 조명의 블루라이트는 효과가 강합니다. 소리, 자는 동안에도 뇌는 소리를 감지합니다. 작은 틱탁 소리나 화면 전환도 숙면을 방해합니다. 온도, 이상적인 수면 온도는 20에서 22 디그리 셀시어스입니다.
너무 덥거나 추우면 깊은 잠을 유지하기 어렵습니다. 저는 박은희 어르신께 작은 변화부터 권했습니다. 형광등을 끄고 노란빛 무드등 사용, TV와 시계 제거, 창문 닫고 얇은 이불로 체온 유지, 잠들기 전 문단속 정리로 심리적 안정 확보, 필요시 안대 귀마개 라벤더 향 활용. 3주 뒤 어르신은 전화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박사님, 방을 어둡게 하고 TV를 끄니 5시간을 쭉 자더라고요. 중간에 안 깨니 개운합니다. 작은 소리, 빛, 냄새, 어지러운 환경. 이런 사소한 요소들이 사실은 큰 차이를 만듭니다. 침실은 오직 수면을 위한 공간으로 조용하고 어둡고 적당히 서늘하게 유지하는 것이 숙면의 핵심입니다. 앞정 오늘 저는 5가지 숙면 방해 습관과 해결책을 나누었습니다. 늦은 저녁 식사, TV, 휴대폰 사용, 햇빛 운동 부족, 꼭 자야 한다는 압박, 부적절한 침실 환경. 수면은 나이 들수록 건강의 기초가 됩니다. 약에만 의존하지 말고 생활 습관과 환경을 바꾸면 약 없이도 숙면할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시고 댓글로 경험과 질문을 남겨주세요. 저는 60, 70여 든 건강 채널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오늘 밤 편안한 잠 되시길 바랍니다.